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홍의 홍용락입니다. 비극의 세월호 사고가 벌어진 지 4개월입니다. 아직까지 국가적인 아픔과 갈등, 분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국가와 정당과 유가족 또 우리 사회 모두가 매달려 있습니다만 논란의 여지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월호 특별법을 중심으로 쟁점이라든지 다양한 측면에서 입장을 한번 논의해보고 제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토론을 해주실 더 뉴스 박응식 대표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여론 옴부드맨이죠. 이성관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박 대표님은 일선 기자시니까 지금 세월호 특별법의 이 쟁점이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제기되고 있잖아요. 근데 크게 봐서 세월호 특별법을 어떻게 나눠 볼 수 있습니까? 일단 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진상조사 문제와 그다음에 이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특별 지원 문제죠. 그래서 지금 이 세월호 특별법에 한번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다시 지금 이제 파기가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원 문제는 어차피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이고요. 다만 수사권, 그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박영선 원내대표는 그거를 일정 부분 포기를 했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극적인 어떤 최근에 그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이 박 대표가 이 안을 가지고 그 타결안을 가지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죠. 새정치민주연합에 돌아가서 상당한 지금 당내 반발에 부딪히고 실제로 의원총회까지 열어서 재협상, 다시 협상하자는 얘기나 사실 재협상하자나 이런 마찬가지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제 재협상으로 다시 지금 이제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가장 핫한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그 법 제정에 있어서는 의의가 없는데 다 거의 합의가 됐죠. 네. 유가족까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거론 안 한 것 같은데 나머지 이제 그 수사권 문제가 또 이제 가장 큰 진상조사죠. 진상조사가 가장 큰 이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쟁점이라든지 아니면 하나하나 조목조목 좀 이따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 우선 그 일반 국민들은 이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 이 정국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우리 여론 옴부드맨이죠. 우리 이성관님께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부분에서는 답답한 것들이 있죠. 서로가 좀 그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정권에 쉽게 말하면 자기네들의 그 당리당략에 맞지가 않는다는 부분들 때문에 자꾸 공존을 거듭시키고 있고 파기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본질을 자꾸 외도시키는 거 아닌가 국민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진상조사에 대한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좀 얘기를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얘기를 해서 다시는 재발이 안 되게끔 하는 부분들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은가 국민들은 좀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대승적인 관점에서는 네. 이 문제가 빨리 좀 매듭이 되고 또 유가족도 만족하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윈윈한 후에 빨리 이제 국가 발전을 위한 업그레이드되는 단계로 한 단계 진일보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정당은 정당끼리 그다음에 또 아마 다른 사회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유가족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런 쪽에서는 서로서로의 주장이 달라지고 있다는 그런 거가 지금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이거 시간이 지나면 더더욱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도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익단체 주장 나오죠. 정당 나오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공멸의 길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박 대표께서는 이제 좀 쟁점으로 들어가 봐야겠는데 가장 큰 쟁점이 뭐죠?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상조사위원회에 이제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은 그건 양보할 수 없다. 부여해야 된다. 그리고
상당 부분 시민단체나 또는 뭐 유가족은 당연히 지금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그런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는 의미 없다라고 하는 강경한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시민단체나 또는 유가족 입장을 대변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도 지금 그렇게 지금 돼 있죠. 그래서 수사권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해야 된다는 입장과 여당 이른바 새누리당은 진상조사위원회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를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논리가 지금 아주 치열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야당 대표가 그걸 양보를 했지 않습니까? 뭐 양보를 했죠. 예. 양보를 한 것이 지금 부메랑에 대해서 박영선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까지 지금 겸하고 있습니다만 리더십이 지금 위기라고까지 할 정도로 당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뭐 그런 만큼 굉장히 수사권 기소권 문제를 단순히 이건 법적인 문제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정치적인 논리가 개입된 아주 복잡한 어떤 그런 양당의 대치 전국의 어떤 내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국민 입장에서는 뭐 저도 일반 국민 입장에서 한번 본다면은 아무래도 어떤 그 여당 야당의 정당이 서로 그 진통 과정을 겪어가지고 합의를 하고 처리하기로 약속까지 한 거를 지금 와서 어쨌든 파기됐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좀 불안해하지 않을까요? 불안한 것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거를 박영선 대표가 협의를 하러 들어갔을 때 당에 대한 논의를 거쳐가지고 총론을 가지고 들어갔었으면 협의된 안건을 가지고 들어갔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 국민들이 보는 시선에서 봤을 때는 가서 이제 뉴스라든가 이런 걸 봐도 혼자서 생각이라든가 아니면 뭐 개별적인 의견을 가지고 뭐 밀심 야합이라는 얘기까지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회의를 끝나고 합의를 끝내고 나왔을 때 국민들이나 이제 당 내부 자체 내에서도 굉장히 질타를 받고 이제 다시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 그 협상을 하기 전에 충분하게 그 당내 자체 내에서도 좀 의견 수렴을 하고 갔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한번 합의를 하고 나서 실수를 하다 보니 당은 당대로에 대한 부분들이 위신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본 입장에서는 이제 불안하고 국민을 대표한다는 야당 쪽에서에 대한 의견에 대한 부분들이다 보니까 보는 시각들이 좀 탐탁지 않게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자, 그런데 그 지금 국민들 입장은 제가 이제 들어봤는데 자, 박 대표님, 그 한 70% 가까운 국민들이 그 진상위원회에다가 수사권까지 줘야 된다. 그리고 기소권까지 줘야 된다.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수사권, 기소권이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범위하고 그다음에 실제 법적인 범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 온도 차이가 좀 있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국민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사실은 그동안 저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그 해경의 문제 그다음에 그 유관기관들의 그 미흡한 대처 부분이라든지 이걸 뭐 총체적인 정부의 무능이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거기에 사실상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른바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겁니다. 그 공권력의 불신이 결국에는 과연 이번에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이 들어가지 않으면 역시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우려스러운 그러니까 그야말로 일회성 하나의 뭐 그냥 행사로 끝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걱정이 있어서 이걸로 매듭을 짓는 뭐 그런 이제 과정으로 끝난다고 할 것 같은 우려가 분명히 저는 존재한다고 보고요. 그건 뭐 기본적으로 그동안 이 세월호 침몰 사고를 둘러싼 그 사후 대처 과정에서 보여준 국가기관들에 대한 수사에 대한 불신 뭐 이건 사실은 뭐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그 공권력에 특히나 이런 수사기관들의 수사에 굉장히 그 신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
불신이 지금 상당 부분 지금 내재돼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번 좀 이 특별법이라는 이름이 있으니 특별법이니까 그야말로 특별한 어떤 그런 법 아니냐. 그러면 한번 여기에다 한번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해 주면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국민의 바람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영화인들도 지금 이런 그 서명을 지금 하고 있죠. 뭐 봉준호 감독이라든지 이런 그 영화인들이 뭐 굉장히 최근 지금 이런 그 움직임에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고 국민들이 지금 그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그 수사권 기소권을 그럼 특별법에 진상조사위원회에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는 또 다른 법적인 논리가 분명히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치열한 지금 뭐 양론이 있죠.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입장은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사사법 체계를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걸 좀 자세히 예. 근간의 체계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아까 얘기하는 일부 국민들은 수사권하고 그다음에 기소권까지 줘야 된다. 이런 거를 이제 반대 측면에서 보면 법 체계가 민주주의 나라에서 분명히 살아 있는데 결국은 유족이라든지 이쪽에서 수사도 하고 자기네를 기소할 수 있는 사람, 기소하고 싶은 사람 다 기소한다는 그런 얘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이 대표님. 저는 느낄 때 저는 유가족 입장은 아닌 객관적인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음은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보편적인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알고 싶다는 얘기죠. 원인에 대한. 근데 원인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것 자체가 수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왜 이렇게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딜레이가 되고 힘들게 되고 그냥 보는 앞에서 사람들이 죽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파헤치고 싶고 자기 자식을 잃은 부모 입장에서 부모들 이제 국민들이 그 부모 입장에 돼가지고 원인이라도 제대로 좀 알고 싶다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저도 지금 이제 뉴스라든가 이런 쪽에서 봤을 때 일부분에 대한 부분이겠습니다만 보게 되면 변호인 협회에서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할 때 100인 정도 되는 변호인들이 거기에 대한 서명을 하고 이제 발제를 하고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 300~400명 정도 되는 변호인들이 이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주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법에 대한 근간을 흔드는 건 아니다라고 또 자꾸 발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반 시민이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된 관점은 보면은 모든 권력이라든가 수사권, 기소권이 국민들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 근간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검찰이라든가 경찰에서 수사권, 기소권을 갖고 있다 해서 그 부분을 자꾸 흔드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 원인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싶다는 거에 대해서는 수사권, 기소권이 좀 들어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러한 부분들 자꾸 얘기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누가 어떻게 선택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협상을 통해서 선택이 돼야 될 것 같은 게 우리 국민들이 바랍니다. 사실은 주장이 보면은 너무나 이거는 서로 그 주장대로만 양측의 주장대로만 생각하면은 도저히 이거는 어떤 융화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인데, 자, 박 대표님 그러면 지금 저 부분 같은 거 국조, 청년의 정인 문제는 어떻게 또 파생되는 거죠? 지금 이제 증인 문제도 역시 여야 간에 지금 첨예하게 지금 대립이 돼 있죠. 그 증인 채택 대상으로 지금 그 야당이 지금 요구하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그다음에 이제 그 방어를 하고자 하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죠. 정호성 청와대 비서관, 부속실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증인 채택 문제에는 상당히 여와 야가 좀 더 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서로 상대가 아파하는 부분을 뻔히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증인 채택하자 그러면 저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불러내기 어려운 분을 지금 불러내야 하는 입장이고 사실상 이런 얘기하면 좀 뭐합니다만 정권의 박근혜 대통령 다음으로 2인자 필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끄집어내라 그러면 참 새누리당 체면이 말이 아닐 것이고 게다가 정호성 부속실장은 그런 모든 어떤 그 김기춘 비서실장보다 오히려 그 대통령을
더 직원에서 모든 스케줄 관리를 다 하시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러내서 좀 뭐 추궁도 좀 하는 모습도 보고 싶고, 또 알고 싶은 것을 또 뭐 정말로 그 당시에 국정의 최고 컨트롤 타워나 마찬가지인데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요구를 지금 야당이 지금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니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문이다 보니 맞불을 놓고 있죠. 뭐 문재인 의원도 우리가 그러면 증인 채택하겠다. 또 뭐 송영길 전 인천시장도 부르겠다. 그러니까 또 이쪽에서는 그런 이제 뭐 심지어 또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럼 부르겠다. 뭐 이렇게 지금 서로 이제 증인 채택 논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증인 채택부는 사실상 지금 증인을 부른다고 해도 증인이 뭐 와서 얼마만큼 제대로 된 증언을 할지도 사실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증인 채택 부분은 서로 여와 야가 힘겨루기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로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매듭을 지어야지. 이거 국민들이 볼 때 분명히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 좀 무릎 꿇리는 그런 어떤 그런 좀 그 수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그런 무리수를 두면 계속 그것은 협상을 거둘 수밖에 없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인 채택 문제도 매듭을 지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치로 보면은 상당히 그래 왔었잖아요. 지금 우리 박 대표님 얘기에 저도 많은 공감을 가지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 뭐라 그럽니까 설분을 한다 그러나 그들 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게 또 그러다 보면은 어느 한쪽이 결과적으로 잘잘못을 뒤집어 쓰는 그런 결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신중하기보다는 좀 그런 거는 오히려 쇼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때까지 경험치로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국민들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으로서 네. 정권이 위태롭고 흔들리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바라지는 않습니다. 안정적이고 경제 발전되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나라에 살고 싶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국민이 제일 불안했던 것은 뭐냐면 요새 들어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으면서 인명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자꾸 노출이 되거든요. 그럼 이 인명사고에 노출되는 부분이 자꾸 사고에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 자체가.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원인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좀 해서 원인이 나오게 되면은 분석을 하게 되고 분석이 끝나고 나면 이제 대처 방안이 나올 것인데 이런 원인에 대한 분석 자체도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정권을 흔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당이 됐든지 간에 저는 건전한 야권이고 싶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좋은 쪽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국정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야당에 대한 그런 기질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정통 보수나 이런 쪽에 대한 야당이 아니라 뭔가를 제안을 하고 좀 고쳐가고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 국민들 생각에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 누구를 증인을 불러내가지고 한다는 거 분명히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당을 갖다가 굴복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런 치명타를 줄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지금 안 맞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국민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당이라는 존재를 가지고 서로가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 원인을 진짜로 알고 싶은데 국민들은 그래서 근데 그 원인 자체가 당하고 연결돼 있다 보니 정권하고도 다 연결돼 있다 보니 굉장히 괴리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바라고 싶은 거는 이러한 부분들에서 한 발짝씩 서로 좀 물러나서 대화를 할 때 그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청문회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증인들이 나온다 해서 모르쇠로 가면 그것도 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무슨 난 그냥 모르쇠하고 입 딱딱 웃는데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쇠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답답한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좀 이런 사고들이 대형 인재 사고가 났을 때에 대해서는 모든 정치권이 다 마음이 합해져 가지고 우리가 뭐가 잘못됐으면 이런 제도적이라든가 구조에 대한 부분 잘못됐으면 이런 걸 좀 고치자 하는 거 대의적인 차원에서 좀 갔으면 진실되게 좀 바라는 마음이 그런 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싸우는 부분도 보다
글쎄 뭐 아까 말씀 중에 이제 국민들은 대부분 권력이라든지 부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원색적으로 반발하는 게 우리가 뭐 전통적으로 갖고 온 사고 방식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요번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진실이 밝혀지길 원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그 과정에서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저는 자꾸 생각하는 게 시간을 자꾸 더 허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어차피 이제 4개월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개월이 됐으니까 시간이 꽤 지난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많이 잊지는 말아야 지났습니다. 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전에 한번 제가 그 야당 대표가 유가족을 만나고 나와가지고 유가족의 많은 사람은 자기 생각에 동조할 것이다. 네.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부분이 그 같은 유가족들도 절대 이 어떤 그 원인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내서 혼도 내고 또 거기다 또 규명도 하고 그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항력적일 때는 이 정도 선에서 정리돼야 하는가 뭐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걸 일반 사람들이 느끼고 저도 바라는 부분들은 뭐냐면 그냥 시간의 흐름으로 해가지고 경제적인 굉장히 타격이 우리나라에 심각한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세월호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빨리 잊고 싶고 빨리 이제 원인 분석해서 끝을 맺고 싶지만 자체가 지금 끝이 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닌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좀 어떻게든지 이게 서로가 들춰낼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 봤다고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사람을 벌 주고 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정치권에 대해서 불신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면은 지도 감독해야 될 사람들이 국민의 세금으로서 월급을 받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은 형사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보다는 원인을 알고 예를 들어서 진도 VTS에서 뭐 혼자 근무를 하고 뭐 CCTV를 돌려놓고 했었다는 것들이 이제 팩트사기 뉴스에서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지 말게끔, 제도적으로 하지 말게끔 이런 원인에 대한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내서 하고 싶은 마음이 국민의 마음이고요. 그렇겠죠. 이게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하는 부분들, 누구를 뭐 혼을 낸다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는 원인을 제대로 알고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느냐. 정권을 흔들면 뭐 할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욕을 하고서 뭐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한쪽에 있는 분들은 또 박근혜 잘하는데 왜 그러느냐. 그건 이제 여론에 대해서 사람들은 각자가 좋아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다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떠나서 정치고 뭐고 다 떠나서 사고에 대한 하나의 관점만 보고 싶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제발 진짜 진정으로 다시 벌어지지 말자. 이런 걸로 해서 거기에 초점을 좀 다른 데로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부분들 자꾸 흐리지 말고 그 부분만 가지고 빨리 마무리를 좀 솔직하게 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입장에서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 국민들 여론은 그런데 네. 뭐 합리적으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이승관님이나 저나 뭐 똑같은 생각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자꾸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정당 공식적인 어떤 그 협상이라고 할까요? 공식적인 어떤 마무리하는 정부라든지 그다음에 여야가 아니라 지금 사회단체가 또 이렇게 또 이런 문제에 개입을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떤 부분에는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이 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장애된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사회단체가 냉정한 어떤 여론을 전달하는 그런 어떤 여과작용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징조는 많죠, 사회단체가. 뭐 이미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시국회의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추모 집회도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인권의 가치를 좀 강조하는 또 존중하는 진보적인 시민단체들이
뭐 그동안 많이 활동을 한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 가지고 여와 야가 좀 서로 이게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던 사이에 이제 아까 그런 수사권 기소권 문제 가지고 논쟁이 좀 벌어졌을 때 이제 대한변협을 비롯한 변호사들이 집단적으로 공개적으로 뭐 이런 이제 좀 그 의견을 뭐 밝히기도 했고요. 물론 뭐 그 변호사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법조인을 다 대표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거기에 좀 어떤 관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보느냐, 진보적인 관점에서 보느냐. 그래서 이제 그런 의견을 분명히 전문가 집단으로서 피력한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대한민국 사회 어차피 민주사회고 표현의 자유가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 의견을 뭐 자유롭게 개진하는 것, 특히 이런 국가적인 이슈에 대해서 좀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건 저는 뭐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뭐 그런 좀 이런 논쟁이 좀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수렴하는 과정에 뭐 시민단체든 전문가단체든 전문인이든 참여하는 것은 저는 뭐 일정 부분 뭐 필요하고 또 허용되어서 전혀 문제 없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네. 저는 우리 또 그 박 대표님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게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게 이 다양성 사회에 제가 아직 적응을 못해서 그런지 그렇게 다양한 의견을 가진 뭐 이익 집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참여해서 아까 어떤 그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문제를 좀 빨리 속도가 진행되게 해주고 또 그다음에 좀 정기능적인 방향으로 가게 해주면 좋은데 지금까지 경험치로 봐서는 자꾸 어떤 정치적으로 그 변질이 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지금 보는 그 부분이 좀 적은데 그래도 정치적으로 끝내는 변질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 건? 아주 실질적으로 그런 말씀은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 네. 저부터라도 아주 머리를 좀 흔듭니다. 실질적으로. 왜? 논리가 당리당략에 따라 다 틀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청와대 아까 같이 말씀하신 대로 김기춘 실장이라든가 이제 뭐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이제 청와대에서 뭐 예를 들어 청문회 나온다 하더라도 흠집내기다 정권에 대한 흠집내기다 이런 부분들 뭐 해석에 따라 틀릴 수가 있습니다. 네. 딱 정상적으로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청문회 증인은 나왔어도 이런 부분이 잘못됐고 이러면 사과를 하고 한다면 국민들이 바라는 바는 이 잘못됐고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그런 말 자체다 가지고 또 야당에서 그걸 가지고 정권이 이렇게 엉망이다 하고 또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사과를 만약에 한다고 했으면 진정 사과했으면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게끔 해서 재발 방지를 하는 부분들에서 그럼 사과를 받겠다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가면 괜찮은데 이 정치라는 것은 항상 먹이사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 보는 시사에는 스트레스예요, 이 자체가.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이순신이라는 명랑이라는 영화가 지금 계속적으로 신기록 행진을 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리더십이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정치 하시는 분들 좀 뭐 대통령까지도 가서 보셨고 많은 정치인들 가서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만 살신 성인에 대한 부분들이 안 나타나니까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갈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영화가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보러 가지 않느냐 이 시국하고 좀 맞아떨어져서 이런 얘기들 하는 거 보면 그 내 몸을 불태워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너무 아쉽다. 지금 영웅이 우리나라 뭐 나라를 구하고 이러는 그런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극단적인 표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지금 저는 듣기 싫은 시민들이 볼 때는 정부를 비판하게 되면은 대부분 나오는 게 이제 종북이라는 얘기를 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비판하는 입장에 또 거꾸로 되게 되면은 또 새누리당을 갖다가 안 좋은 소리는 뭐 외누리당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쪽에 양쪽에 갈라져가지고 이거 극단적으로 자꾸 만들어서 이용하는 게 뭐 보수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또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말 가지고 자꾸 시민들을 이간질을 시키는 것 같은 느낌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여당이면 여당으로서 할 일, 야당이면 야당으로. 그걸 가지고 사람을 갖다 이렇게 죽이면서 갈 게 아니라 대승적인 차원에서 가는 이런 영웅이 필요한데 이런 영웅이 안 나오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국민들을 볼 때는.
그런 것을 아까 말씀하신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만은 청와대에서도 증인 채택은 나와. 문재인이라는 분도 나와. 그러면 그런 것들 다 필요한 분들 나와가지고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정도에 대해서 국회에서 청문하다 보면 굉장히 보기 싫은 게 손가락질하고 막말하고 이런 부분들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상적인 대화로서 서로가 인정하고 머리를 수그리면 그럼 앞으로는 다시 그러지 맙시다 하고 악수를 하는 이런 유종의 미를 좀 보고 싶다는 거죠, 국민들은. 뭐 국민들 예. 한결같이 진정성을 바탕으로 그렇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로 봐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거기 쟁점이라든지 어떤 그 과정이라든지 또 이런 걸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은 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이 결과적으로 세월호를 어떤 식으로 정리하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 가슴에 와닿게 우리가 눌러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국가 발전을 해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전환하느냐 여기에 어떤 기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저희가 녹화하는 이 시점이 좀 유감스럽게 원래 세월호 특별법을 처음에 1차적으로 여야 대표들이 그 합의 처리하기로 한 그날 이틀 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앞으로 이 세월호 특별법이 어떻게 그 법이 정리가 될 것인지 극적인 타결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상태에서 정말 끝까지 어떤 그 갈등으로 갈 것인지 또 어떤 부분은 또 새로운 어떤 묘안이 나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두 분께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이 세월호 특별법을 중심으로 세월호 건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어떠세요? 그냥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앞으로 세월호 이 건 어떻게 언제쯤 어떻게 정리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기간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굉장히 비관적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자, 여당의 지금 새누리당의 입장이 분명히 지금 선이 있습니다. 이건 뭐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결코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고요. 저는 뭐 그 입장에 이면에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도 조금 이해를 좀 하는 입장이고요. 이 박영선 원내대표가 이완구 원내대표하고 만나서 한 그 합의까지 깨면서 지금 다시 원점으로 돌린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역시 똑같습니다. 수사권 기소권을 넣어야 된다?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 부분이 지금 첨예한 지금 대립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왜 이것이 16일 날이라고 하는 시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결이 어렵다라고 보는 것은 뭐냐면, 자, 이건 다분히 정치인 분석입니다. 김무성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번 730 재보궐선거에서 승리를 했죠. 어쨌든 전국의 주도권을 지금 쥐고 있다고 이제 판단하고 있고, 청와대도 일단 국민들이 소위 말해서 세월호의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 여당 편을 들어줬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상당한 지금 국정의 어떤 그런 동력을 지금 확보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서는 자신감 있게 일단 이거 밀어붙여도 되겠다라고 하는 판단, 정치적인 아마 정무적인 판단을 저는 했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야당 입장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730 재보궐선거의 이 참패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당의 위기라고 저는 이제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내부의 위기를 추스르는 방법은 외부의 강한 적을 만들어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 유족들의 그 바람이라든지 또는 일반 국민들의 지금 아까 그런 수사권 기소권에 대한 여론의 어떤 기대라든지 이런 걸 비춰보면 그동안 야당이 조금 이 기대 이하의 정말 형편없는 이 730 재보궐 성적표를 가지고 당이 지금 내용을 겪고 있고 지금 개파 간에 지금 여러 가지 또 헤게모니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지금 조기 전대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는 입장을 정리해서 비대위 체제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전당대회 할 거란 말이죠. 전당대회 하면 당연히 당권 싸움인 거고 그것은 2016년 총선 공천권을 누가 쥐느냐, 어떤 세력이 쥐느냐, 이건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일정 부분 지금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세력 구도를 보면 또 역시 다음 그 전당대회에서 어떤 세력이 당권을 잡을 것이라는 것도 대충 지금 예견이 되고 네. 거기에 지금 사실은 뭐 이미 알려진 대로 문재인 의원이 지금 주축이 돼 있다. 그런 얘기까지 지금 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런 입장에서 뭔가 그동안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그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 이후에 많은 그 일종의 그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뭐 야성이 없다, 정체성이 없다, 심지어 가장 그 심하게 공격하는 것이 새누리당 이중대론입니다. 전통적으로 하여튼 뭐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는 한나라 이중대론을 제기하면 이건 지도부를 갖다가 압박하고 공고에 모는 코너에 모는 아주 그 좋은 논리였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당의 정체성 이런 문제하고 좀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길게 보면은 이런 어떤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어떤 헤게모니 싸움의 연장에서 보면은 저는 그래서 박영선 원내대표를 갖고 온 합의안을 의원총회에서 파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로 지금 서로 그 만날 수 없는 두 개의 레일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아니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그 말씀 중에서 들어가면은 우선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저기 730 보선에서 상당히 뭐 압도적으로 이겼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어떤 정권 주도의 어떤 동력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기회를 어떤 식으로 이제 살릴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은데 지금 자기 역할을 못하는 것 같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우리 박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멀리 보고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수를 두고 있다. 그래서 아까 내부의 내용을 바깥에서 투쟁을 통해 가지고 진화하고 또 그다음에 그쪽으로 또 방향성을 탄다 이러는데 사실 근데 정당의 존재는 선거잖아요. 선거에서 패배를 했잖아요. 그것도 가장 큰 이슈가 세월호였거든요. 야당 같은 경우에. 세월호를 가지고 가장 큰 이슈였는데 세월호를 가지고 패배를 했는데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지금 그 생각하는 사람들의 전략이 맞아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나중에 자기네들한테 결국 그때 고마웠다 소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또 회의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지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이슈를 가지고 이번에 사실은 730 재보궐선거를 좀 뛰었다고 봐도 저는 좋습니다. 세월호 심판론을 내세웠고 그 다음에 새누리당은 지역 일꾼론이라든지 아주 그 경제. 민생 이런 이제 이슈를 들고 나와서 결국에는 세월호 뭐 심판론은 전혀 뭐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죠. 거기는 물론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천 문제점, 파동 이런 것 때문에 불러온 야권에 대한 실망 그리고 낮은 정당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했다. 뭐 그래서 사실 예상외의 참패였는데 그런데 그런 세월호 심판론을 가지고도 패배한 정당이 과연 또 세월호를 이슈로 삼는 것이 과연 정당하냐 또는 타당하냐 합당하냐는 이제 이건 논리적인 문제고요. 논리적인 문제 결국은 그게 회생이 될 것인가. 그런데 논리적인 문제이지만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그와 상관없이 저는 갈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것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부분에서 국민들도 여러 지금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여권 지지 성향, 야권 지지 성향, 뭐 중도층이다, 무당파나 이런 정치를 뭐 싫어하는 불신의 어떤 다양한 그 스펙트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새정치민주연합을 그 지탱하는 이제는 뭐 심지어 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새정치도 이제 떼버리자 해서 지금 벌써부터 당명 도로 민주당 소위 말해서 민주당 당명으로 돌아가자는 논의까지도 최근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얘기인 거 아니? 김한길 안철수 이번에 그 공동대표가 뭐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이제 물러나면서 이제는 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이 새정치라는 용어도 필요 없다. 이것은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안철수 전 뭐 대표의 상품 가치는 이미 끝났다라고 이제 이미 그 선언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체성 부분에서 중도 필요 없고 역시
강한 야당 또는 뭐 진보 성향 이런 지금 그 입장을 지금 이미 내부적으로 다수 지금 주류 계파들의 지금 정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란 것이 박영선 그 원내대표가 사실은 잘 아시겠지만 정동영 상임 고문이 그 일종의 영입한 어떤 그래서 지금까지 성장한 큰 여성 정치인인데 정동영 상임 고문까지도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지금 우리 식구 개념이라든지 패밀리 개념이라든지 계파 개념으로 보면은 좀 이렇게 감싸주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뭐 정청래 의원이라든지 뭐 좀 친노 강경파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속된 말로 공격을 할 때 우리 걔보고 나름대로 그 키워준 그 어떤 후견이나 마찬가지인 정동영 상임 고문조차도 그거는 비판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문제가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은 박영선 대표가 세월호 사건 이거를 어떤 나름대로 대승적으로 야권 입장에서 대승적으로 좀 양보를 하면서 매듭을 지으려는 것을 타협의 정치를 하고 싶었다는 건데 결국은 그걸 반대했다는 깨진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제 길을 못 찾는다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당분간 네네. 그렇게 참 암담하네요. 그리고 또 그래서 길게 지금 과연 쉽게 이것이 타결될 지금 그 조짐이 안 보인다. 당내 역학 구도와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가고자 하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정치도 떼버리고 연합도 떼버리고 그냥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명으로 지금 돌아가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럼 상대적으로 지금 새누리당도 뭐 얼핏 보기에는 그 당 대표가 새로 선출되면서 뭔가 뭐 타협 그다음에 또 국민 여론을 수렴한 것 같은데 사실 이 지경에 와서 보면 아직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보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굉장히 최근 들어서 이 세월호 특별법에 관해서 사회적인 압력은 수사권 기소권까지 넣어서 좀 유가족들의 좀 한도 좀 풀어주고 또 국민들이 좀 원하는 진상 규명도 좀 제대로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 과거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 이후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자리에서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진정성 있는 사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책임자 처벌 이야기했고 국가 개조까지 얘기한 그런 의지가 있다면 좀 더 새누리당도 지금 전향적으로 수사권 기소권의 범위를 좀 제한하는 그런 형식을 취해서라도 원천적으로 이건 절대로 넣어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제한적으로 또 특별검사도 활용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예외적으로 이 세월호 특별법에 조금 포용력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국민들도 좀 있을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이미 이제 국회에다가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여당과 야당의 공을 좀 던진 상태고 지금 뒤로 빠져 있는 거고, 지금 그 공을 받은 새누리당 지도부가 지금 이제 문제죠. 자, 이렇게 완고하게 계속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가는 것은 과연 집권 여당으로서 과연 바람직한가? 정치적인 또 판단을 또 해야 될 겁니다. 국민의 마음을 좀 보듬어 줘야 되고 좀 관용을 좀 포용력을 좀 발휘하는 차원에서 역시 서로 양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어쨌든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의 어떤 그런 이제 합의문이 나왔는데 다시 깨진 이 마당에서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사회적 압력은 계속 커질 것이고 유가족은 계속 그 부분에 대한 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저는 이번에 과연 김무성 당 대표가 이번에 한번 자기 정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조금 저의 기회가 아닌가라고 보는 겁니다. 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일반 국민들은 아까 얘기했는데 진정성을 가지고 좀 진실되게 이렇게 소박하게 좀 정리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승관님 앞으로 세월호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정리되고 언제쯤 정리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까? 국민들은 지금 기대하는 바람하고 거겠죠. 예. 기대를 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730 재보선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지금 이제 말씀하는 게 이제 새누리당이 기득권을 얻어간 건 사실인데 민주주의의 꽃이 이제 선거에서 이겼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사람들은 보면은 느낌 자체가 뭐냐면 자꾸 이렇게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게 누구의 전략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국민들을 피로감에 만들어요. 네. 그 피로감 때문에 투표 이번에 실질적으로 어느 두 곳인가만 좀 제가 볼 때는 좀 투표를 했던 부분들이 좀 많은 부분도 있었고 대부분 보면 굉장히 낮은 투표를 보였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런 것은 뭐냐면 물론 다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국민들이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통상적인 얘기가 그 밥에 그 나물 아니냐고 대부분 생각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답을 못 찾는다는 지금 이 상황도 국민들한테 피로감만 자꾸 주는 거지 이거 결정이 분명히 안 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은 일반인들이 다 하는 것 같아요. 네. 좀 답답한 부분이지만 기대를 하고 싶지만 기대에 어긋나는 게 항상 정치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자체도 아마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면은 아예 정치를 잊자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아직 관망한다 이렇게 그 기대를 많이 안 한 부정적인 측면에서 관망한다 이렇게 답이 없으니까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세월호 사고가 지금 나고 4개월이 지난 이 마당에서 다양한 어떤 수습 국면에 들어선 다양한 방향성과 또 그 다음에 논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이 슬픔을 잊고 우리가 좀 모든 사람들이 다 일심해서 이 국가적 위기를 좀 타개하는 그런 방향으로 됐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어떤 진정성 있는 국가 발전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곳은 온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진도 팽목항입니다. 지나간